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이 파트는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을 푸는 파트죠.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은 미지수 x가 보통 지수에 있는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이에요. 여기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얘를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보통 풀이는 두 개로 가는데 하나는 밑이 같을 때, 두 번째 밑이 다를 때. 밑이 다르다는 뜻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 다른 게 아니고 막 조작을 통해서도 같이 만들 수 없는 일이 있죠. 2나 4나 8, 16 이런 거는 달리 보이지만 다 2로 바꿀 수 있는 거 없고, 그런 거 말고 여기 밑은 2인데 이쪽 밑은 3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같은 밑을 취할 수 없을 때, 그때를 말하는데, 밑이 서로 같을 때는 모양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같은 밑 위에 x에 대한 관계식, 미지수로 포함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같은 밑 위에 x에 대한 방정식, 관계식, 이게 같다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이 같을 테니까 지수만 같으면 되겠죠? fx랑 gx는 같다. 이걸 풀면 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밑이 다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밑이 같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위는 지수를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 방식을 좀 취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지수 함수와 지수 방정식 부등식의 차이가 뭐냐면, 지수 함수는 밑이 1이 될 수 없죠. 근데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잘 보시면 어디에도 밑이 1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안 쓴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함수기 때문에 함수라 밑을 1로 잡아두면 이건 지수 함수가 아니고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함수가 되죠. 그래서 밑이 1이 아닌 걸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수 방정식은, 지수 부등식은 밑이 1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핵심은 밑이 같으냐 다르냐로 문제를 푸는 건 맞아.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는데, 계속 문제 마지막까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혹시 밑이 1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이 1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은 밑에 가끔 문자가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밑이 1이 됐을 때는 지수에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얘들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등식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그 답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보통 이렇게 이제 풀어가요. 지수 부등식은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문제 좀 풀고. 자, 그래서 뒤쪽에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저번에 풀었었는데, 네. 뭐 이런 거 연습 문제 풀면서 복습 좀 해봅시다. 다음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지수 방정식. 그럼 지수 방정식은 일단 밑을 같게 만드는 데 핵심이 둬요. 같이 만들 수 있는 밑이죠. 얘는 9의 x제곱, 3의 제곱의 x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죠. 정리해 봅시다. 3의 2x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밑이 같아졌네요. 따라서 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2x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같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물론 이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직접 인수분해해서 그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눈치 채셔야죠. x값 알파, x값 베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해. 되죠? 이 두근이 나왔잖아요. 그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4 플러스 6. 정답은 10.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케이스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마치 2차 방정식처럼 풀어지긴 했지만, 일단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지수 방정식 풀이의 일종이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것도 저번에 했었죠. 치환하는 케이스인데 네. 치환하는 케이스.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2-2번. 하셨겠죠? 과제로? 안 하셨어요? 아, 하지 말라고 그랬나, 내가? 그럼 아직 안 했잖아, 니네가. 이 문제 위에는 대표형은 풀었어요? 선생님 풀어드렸나요? 안 풀어드렸나요? 합시다, 그러면.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이거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지수 방정식이긴 한데, 이건 우리가 그동안 수학 공부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딱 봐도 쟤는 치환이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치환이죠. 첫 번째, 2의 x제곱을 t라고 둔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지수 같은 것들을 치환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영역이, 있던 영역이 바뀌는 거나 아니면 없던 영역이 생기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뭐가 돼요? t라고 두는 순간부터 t는 뭐만 가능하죠? 양수만 가능해요.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다. 보세요. 2의 세제곱 얼마예요? 8. 2의 0제곱 1. 2의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 다 양수예요. 물론 얘만 든 거, 이렇게 이런 예를 들긴 들었는데, 미시 2인 상태, 미시 양수인 상태의 지수를 양으로 가든 0으로 가든 음으로 가든 답은 다 양수입니다. 다른 숫자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답하군요. 앞쪽에 지수함수 배우셨잖아요? 쟤를 t는 2의 x제곱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인 좌표 평면에다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2x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죠? 이렇게 그린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 그럼 따라서 t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t 값 범위 혹은 2의 x제곱의 범위는 다 양수예요. 모든 함수값이 양수만 나오잖아. 음은 안 나와요. 0도 안 나오고. 그 미시 양수를 취하게 되면 미시 1보다 큰 양수든 미시 1보다 작은 양수든 함수값은 전부 다 양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t값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두 번째, 치환을 하는 식을 바꿔 써봅시다. 쟤는 t제곱, 이거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이 0. 인수분해하죠? 8, 2,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t값은 8 또는 마이너스인데 양수만 된대요. 이거 안 돼요. 그렇죠?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1라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8이 정답이 아니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x값을 구해야죠. 이건 네가 쉽게 풀려고 치환을 한 거고. 그래서 t가 8이라는 얘기는 2의 x제곱이 8이라는 뜻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x는 3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역수꼴이죠. 3x제곱을 역시나 t라고 둔다. 그럼 t는 양수가 된다. t 마이너스 9 곱하기 t분의 1이죠.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양변에 t를 곱하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 인수분해 t값은 9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그럼 t값이 9. 3의 x제곱이 9. 3의 제곱. 따라서 x는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연습 문제라 요거는 죄송한데 오늘 좀 해야 될 게 많아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솔직히. 그죠? 아까 요거는 치환하면 돼요. 2x제곱을 3의 y제곱을 서로 다른 거니까 각자 치환하세요. 2x제곱은 뭐 a 3의 y제곱은 b. 그러다 보니 이건 뭐가 되냐면 위아래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돼요. 그걸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값을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식 풀듯이 푸셔가지고 a는 2x제곱 b는 3의 y제곱 그걸 맞춰서 답을 구해내시면 되니까 한번 여러분의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고 이제 3번이 아까 그 얘기예요. 3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1번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밑이 누가 봐도 숫자로 써져 있을 때는 아, 밑이 1이 아니겠구나를 예상하고 푸는데 이거는 밑이 뭘지를 예상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언뜻 보이기는 밑이 같은데? 밑이 같네? 그럼 당연히 지수만 같으면 되네. x의 제곱과 3 플러스 2x가 같은 x를 찾으면 이 지수 방정식은 참이 되겠네. 밑 같으니까.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x값을 구해봤더니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x가 1보다 크대요. 이건 아니겠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아까 말한 주의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을 신경 안 쓰신 거예요. 두 번째, 미지수, 이제 밑에 미지수가 있는 케이스는 저 밑이 계속 우리 뭘 고민해야 되냐면 지수 방정 지수 부등식은 밑이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밑이 1이 될 수 있다고요? 밑이 x-1인데 걔가 만약 1이 된다면 달리 말하면 x가 2가 된다면 집어넣어 보세요. x에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2 집어넣고 2 집어넣어요. 그럼 좌변은 1, 2의 제곱. 우변은 1, 3 플러스 2 곱하기 2. 1의 4제곱과 1의 7제곱은 지수는 다르지만 답이 똑같잖아요.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답이 2개예요. 이것도 1보다 크잖아. 답은 2개. 이 방정식 푸는 답은 x가 3 또는 2다. 답이 2개 나와요. 미지수인 경우는 조심하셔라 라는 거고 계속 신경 쓰시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해해 봅시다. 이것도 이번에는 지수가 같네요. 이번엔 지수가 같잖아. 그렇지? 그럼 느낌이 확 오죠? 지수 같으니까 밑만 같으면 되겠네. 그럼 밑도 같고 지수도 같아졌으니까 따라서 방정식은 참이 될 것이다. x는 2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을 원하는데 맞다. 두 번째, 이번에는 저거예요. 이거는 지수 같으니까 밑만 같으면 되겠네라는 개념을 적용한 건데 두 번째는 밑이 달라도야. 밑이 달라도 저 똑같은 지수였던 x-1이 0이라고 쳐봅시다. 달리 말하면 x가 1인 상태죠. x에 1 집어넣어보세요. 좌변은 3의 0제곱, 우변은 4의 0제곱. 답이 똑같아요. 둘 다 1이니까. x를 집어넣었더니 방정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죠. 등분과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게 해잖아. 이 케이스는 밑이 1이 될 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랑 다른 밑이죠.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1이기 때문에 같은 밑이 아니에요. 결론은 같은 밑을 취했을 때 1번 케이스. 이번에는 밑을 같다고 보지 않고 지수가 같다고 봤는데 그 지수가 만약 1이 0이 되면 모든 수의 0제곱은 모든 수는 아니죠. 밑이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다 1이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 참이됨을 나타낼 수 있다.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답이 됩니다.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저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밑이 1이 될 수 있음도 고민해야 되고 지금처럼 지수가 서로 같을 때는 그 지수가 0이 되면 밑과 관계없이 이 수가 같아지기도 하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좀 많다는 거죠. 네, 연습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시간상 맨 끝에 것만 해보세요. 지금 이거면 할만해요? 예, 답이 뭐예요 그러면? 모든 건의 합은? 얼마? 5요. 누가 반박 좀 해보세요. 5 아니다. 반박해라. 이거 뭐라는데? 뭐? 반박했네. 1이래. 나도 다 서인이는 넌 얼마 났어요? 3? 3? 다 다른데? 135? 뭐라고? 4개. 13 홀수. 이거 니네 띄엄띄엄 공부하는구나. 135. 봅시다.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이게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거를 관계성을 잘 봤었어야 돼요. 지수를 잘 보면, 지수가 똑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밑은 틀린데, 밑이 지금 보세요. x와 x 플러스는 같을 수가 없죠. x와 x 플러스는 어떻게 같아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게 같아지진 않아요. 밑이 같진 않아. 그럼 지수라도 같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수 다른데요? 아니에요.
여기에 딱 2배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수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 케이스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 첫 번째, 밑이 같아지면 지수는 동일하니까 당연히 이 지수 방정이 성립하겠죠. 지수 같으니까 밑만 같으면 돼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얼마죠? 2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x가 양수입니다. 안 되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아까? 밑은 다를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되면 밑이 같아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밑은 다를 수 있으나 지수와 동일한데 지수를 뭘로 만들면? 0으로 만들면. 그러면 밑과 관계없이 어떤 수의 0제곱이 되기 때문에 값이 같아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x에 3집어넣으면 확인해 봐야 돼. 밑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x에 3집어넣으면 밑 0 안 되고 얘도 3집어넣으면 밑 0 안 되죠. 밑이 0이 아니면 어떤 수의 0제곱은 다 1이 돼서 좌우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된다. 모든 근의 합은 5가 정답이다.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시오. 이거 딱 봐도 치환이죠. 누가 봐도 치환이니까 치환은 그냥 바로 갑시다. 첫 번째, 3의 x제곱을 t라고 두자. 단 t는 양수다. 명심해라. 지수를 치환하게 되면 양수예요. 자, 식을 이제 바꿔 쓰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27은 0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근데 27의 약수 중에 더해서 15가 되는 게 있나요? 없죠. 인수분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골치 아픈데 그러면? 이게 만약 인수분해 안 돼서 t값을 구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2분의 15 뿔마 루트 이게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3의 x제곱 같다는 뜻이야.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렇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만 가서는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면 풀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로그를 취해야 되거든?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없어지고 x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x값은 이게 답이야. 이게 얼마야,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요. 더군다나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지금 차이가 뭐냐면 치환하기 전에는 지수 방정식을 푸는 거죠. 지수 방정식의 두 개의 x값을 여기 x 있죠? 요 자리 x, 요 자리 x. 요 x에 뭐를 집어넣어야 이 방정식이 참이 되냐면 알파 또는 베타를 집어넣어야 이 방정식이 참이 돼요. 근데 치환을 하고 나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 두 개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를 t1, 하나를 t2라고 합시다. 근데 t값은 얘랑 같죠. 근데 아까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값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 베타야. 해가 x값은 알파, x값은 베타 이 두 가지만 얘를 만족해요. 그럼 이 t에 대한 2차 방식을 만족하려면 여기 x자리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야 돼. 그거 들어가면서 식을 위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럼 t값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 t값이에요. 굳이 뭐 순서를 정하자면 t1을 3의 알파 제곱으로 치고 t2를 3의 베타 제곱으로 칩시다. 그럼 이 지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럼 밑끼리 곱해야죠. 그럼 t1과 t2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오고 이거는 t에 대한 2차 방식의 두 근의 곱을 말하잖아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27 t1, t2의 곱은 27 그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근데 27은 3의 세제곱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 얼마인지 모르는 문제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해 주셔야 된다.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다음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 x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 알파, 베타는 서로 달라요. 이렇게.
자, 이럴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누가 봐도 치환이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일단 T라고 두면 T값은 양수. 치환한식 T제곱. 이거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T가 되죠. 2X제곱은. T가 플러스 A 플러스 7. T에 대한 2차 방식이 됐어요. 됐나요? 자, 여기서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서는. 이건 더더군다나 인수분해도 안 되고 아까처럼 하다못해 근거와 계수 관계를 풀려고 해도 상수 A값을 구하는 건데 아까처럼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A값을 만족하는 거예요. 위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무엇이 됐겠지? 그랬더니 그때 A값을 찾아내라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푼 것처럼 뭐 근거와 계수 관계 있는 걸 적용하기는 너무 조건이 없고 A값이 지금 구하라는 A값 자체도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와 계수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뭘 떠올렸어야 되냐면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말에 대한 해석. 지수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로 뒀다면 t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에서 t값 하나는 2의 알파 제곱이고 나머지 t값 하나는 2의 베타 제곱인데 잘 봐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야. 이 알파와 이 베타에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들어가. 그렇지? 그럼 일단 얘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들어가면 일단 얘네들은 서로 같진 않아. 서로 달라. 첫 번째, 서로 달라. 두 번째는 둘 다 양수야. 맞니? 밑이 양수이면 지수에 뭐가 들어가도 다 양수로 했으니까. 그럼 이걸 모으면 저 t에 대한 2차 방식의 t값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지수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두 양수의 근을 갖는다. 자, 이제 풀이합시다. 그럼 마무리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다고 치고,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실근이잖아요? t에 대한 2차만 실근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실근이니까 크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거는 중근이지. 두 근이 같아져야 돼요. 근의 개수는 두 개 있지만 두 근이 똑같아져야 되거든. 중근이 돼서. 근데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중근은 안 되는, t에 대한 2차 방식에 중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근이 아닌 실근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양수여야 돼. 그게 무슨 의미죠? t1 플러스 t2도 양수가 돼야 되고 t1 곱하기 t2도 양수가 돼야 이게 두 근이 양수가 돼요. 거기다 뭐 붙여야 돼요? 판별식 0보다 크다까지 붙여야 돼. 이거 안 붙이면 다 틀린다. 그때 말했잖아. 두 근을 더하고 두 근을 곱해서 양수가 되는 케이스가 꼭 실수에서만 있지는 않아. 한 근이 1 플러스 i,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 두 개 근이잖아요. 두를 더하면 양수예요. 두 개를 곱하면 2라는 양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실근이 아니고 허수잖아요. 그러니까 합과 곱이 양수라고 해서 두 수가 모두 실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합과 곱이 양수이면서 실근이 되면 이 조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만족한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이죠. 두 근의 부호의 판단. 첫 번째 판별식을 쓰자. 짝수네?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게 0보다 크다. 일단 풀어볼까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2차 분음식.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따라서 큰 작작 a는 2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됐죠? 두 번째 이거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2a 플러스 2 걔가 양수.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 a분의 c, a 플러스 7도 양수.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거 셋 다 만족. 얘 만족, 얘 만족, 얘 만족. 헷갈리니까 수직선 그리자. 수직선.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리고 2까지. 2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1번의 범위. 2번 범위, 색깔 좀 달리 볼게요. 2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겹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다 겹치는 범위. 셋 다 겹쳐야 돼요. 여기. 따라서 A는 2보다 크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돼요. 이 이번 문제가 꼭 나온다고 꼭 나옵니다 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그만큼 네, 좀 중요성을 갖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오늘 7시에 끝나는 거죠? 네. 네, 밑에 것만 해보세요. 추하겠네.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지수 부등식으로 바뀌었죠? 단원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지수 부등식이에요. 아까 지수 방정식 풀이법은 간략 설명드렸고 어떻게 풀자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수 부등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 그게 지수 부등식이더라. 물론 미세도 미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수에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지수 부등식이더라 라는 건데, 지수 부등식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A의 fx. 첫 번째, 미시 1보다 클 때. 두 번째,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아까는 미시 간량간량을 풀었는데 이번에 지수 부등식은 미시 간량간량가 아니고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로 푸는 겁니다. 그럼 만약 미시 1보다 큰 케이스로 본다면 미시 1보다 큰 거죠. 그럼 A라는 미시 있고 이게 미시 1보다 크다고 칩시다. 이 미시 A인 거예요. 이렇게 미시 A 인 상태, A의 fx가 B의 gx, 부등은 어느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쳤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런 꼴이 됐었죠. 미시 같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미시 1보다 크다고 치면 미시 1보다 크죠. 그러면 fx도 gx보다 큰 겁니다. 미시 1보다 클 때는 뭐라고 배웠죠? 값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다가 성립하는 거죠. 부등호 방향이 같다. 값의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 크면 지수 부등호 방향도 왼쪽이 크다라는 뜻이고,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되면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수 방향은 반대가 된다. 반대로. 이건 앞쪽에 우리가 지수함수 공부하면서도 잠깐 다뤘었어요. 미시 1보다 작은 것들은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아니 그 지수의 방향과 미세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크게는 요거 두 가지로 풉니다. 지수 부등식은. 크게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꼭 이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 그런 거 언제냐면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끌고 다닐 때, 뭐 지금 좀 딱 알만한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미시 아닌 애매한 미시들이 나와요. 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미지수를 미지수를 포함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미지수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이 방식대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더불어 미시 1일 수도 있음을 주의합니다. 이건 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이죠. 지수 부등식도 미시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 1일 수도 있음을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풀이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지수 부등식이죠. 미지수가 지수에 있고 그리고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는 지수 부등식. 풀이법은 두 가지. 미시 1보다 큰 풀인지 작은 풀인지를 판단한다. 그럼 첫 번째 얘는 미시 1보다 크고 1번 풀이, 얘는 미시 1보다 작고 2번 풀이. 그럼 1번 풀이는 밑을 일단 같게 만들어 놓고 지수가 큰 방향이 값도 크고 값이 큰 방향이 지수 크니 부등호를 같게 처리해서 x의 범위를 찾고, 2번처럼 미시 1보다 작을 때는 값의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지수의 범위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1번. 누가 봐도 3으로 바꿔야 되죠? 3에 3x제곱에 이걸 곱하면 3x 플러스 3. 얘는 3의 제곱. 그럼 2를 분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 미시 1보다 크죠? 따라서 미시 1보다 크면 왼쪽으로 크면 지수의 범위도 왼쪽이 크다. 넘기죠? 5x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게 정답입니다. 2번. 얘는 미시 1보다 작은데 뭐 보면 2의 거듭 제곱이긴 한데 뭐 2보다는 16이 4의 제곱이니까 최대한 지수를 간단하게 정리하기 좋으니까 그냥 4분의 1로 정리할게요. 그럼 4분의 1의 x제곱. 얘는 4분의 1의 제곱인데 제곱 이게 분배되겠죠?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쪽이 크네요. 미시 1보다 작은데 오른쪽이 크다면 당연히 지수의 방향은 왼쪽이 큰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항을 해봐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요. 인수분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마이너스 4보다는 커놨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게 연습 문제 건너갈게요. 그래서 다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테니까 좀 보세요. 여기까지만.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것도 누가 봐도 치환이죠. 딱 보니 치환이잖아. 첫 번째 치환하자. 2의 x제곱을 t라고 둔다. 그럼 당연히 이제 변역은 당연히 나와야 되죠. t가 양수여야 된다. 이제 식을 쓴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인수분해 t-1, t-2 0보다 크다. 따라서 t가 2보다 크다 또는 t는 1보다 작다. 근데 t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로 돌려놔야 되죠. t가 2의 x제곱이니까 여기서 이 t가 양수인 거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잡아줍시다. 얘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양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t는 2보다 크다는 맞는데 여기가 t가 1보다 작지만 양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네요. 얘는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여기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뒤만. 그럼 이제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이거 얘부터 첫 번째 t가 2보다 클 때 라는 뜻은 t가 2의 x제곱이고 걔가 2보다 클 때 2의 1제곱보다 클 때죠. 미시 1보다 크네요. 그럼 지수가 여전히 왼쪽이 크다. x는 1보다 크다. 두 번째, 여기 범위도 만족해야 되죠. 0보다 크고 t가 2의 x제곱이잖아요. 1인데 1도 쓸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생략해도 되는 범위가 있네요. 이거는 생략해도 되겠네요. 당연하잖아. 지수의 값은 미시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답이 양수가 나와서 이거는 당연히 만족하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뒤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2의 x제곱이 1보다 작다. 2의 0제곱보다 작다. 미시 1보다 크므로 값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 부등호 방향은 똑같다. x는 0보다 작다. 되겠나요? 따라서 정답은 이것도 답 뭐예요? 그러면 이건 또는이었잖아. 이게 또는의 범위였잖아요. 얘보다 커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그럼 이래도 되고 또는 이래도 되기 때문에 답은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1번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 역시라도 치환이죠. 치환하는데 아까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봐. 2번을 아까 선생님 좀 급하게 마무리하느라고 2번 같은 케이스 아까 잠깐 풀었던 문제인데 2번 같은 케이스 잘 보시면
밑이 1보다 작은데 혹시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4의 마이너스 1제곱 x제곱 얘가 4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4의 마이너스 2제곱에 이렇게 된다면 지수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지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아까랑 달라지죠. 아까는 밑이 1보다 작아서 값의 부동호 방향과 지수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밑이 1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 부동호 방향이 값의 부동호 방향과 동일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풀어도 답이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넘기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케이스란 얘기죠. 밑을 3분의 1로 잡고 가도 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부등호 방향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지 막 반대로 바꾸는 걸 고민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놔도 괜찮아요.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3분의 1에 3의 마이너스 1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27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냥 해도 되고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2x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7 이렇게 된 식이죠. 여기서 아까 말한 뭐 이런 것들을 3은 2를 내려줘요.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얘는 3의 x제곱에 뭐야? 지수를 음수로 가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이렇게 뭐 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찢어놔야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치환 적당히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두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보다 작고 나왔다. 인수분해 t-9 t-3 이렇게. 그럼 t의 범위는 3보다는 커 나왔고 9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t를 다시 갖다 쓰세요. 그럼 여기다가 어차피 t 값은 양수인데 이 범위가 다 양수를 만족하니까 굳이 이거는 뭐 공통범위를 구하면 이게 답일 테니까 더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t 값의 범위가 3의 마이너스 x제곱 얘가 3의 1제곱 9는 3의 제곱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럼 부동호 방향도 똑같이 가겠죠? 1 마이너스 x 2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고 이렇게 된다. 근데 9분의 1로, 아니 3분의 1을 가지고 치환해도 괜찮아요.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뭐 밑을 이걸 끌고 다니면 나중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간혹 뭐 이거보다 그냥 3의 마이너스 1제곱 처리해서 밑을 1보다 큰 범위로 보면 부등호 정리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아마 책을 이렇게 안 풀어놨을 테니까 그 풀이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이건 시결했죠. 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케이스. 이제 이런 걸 조심해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것도 너무 뻔히 밑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 방향성이 좀 잡히는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죠. 아까 잠깐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개념 설명하면서 오늘 글씨 개판이죠. 미안합니다. 워낙 지금 몸이 막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거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여기 있어. 이거 아니죠? 지웠나 본데? 아까 지수부등식 여기 설명하면서 지웠나 보네요. 네. 이거 하면서 지웠네요.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밑에 미지수가 출현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원래로 돌려놔야 돼요. 지수부등식 풀이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지수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수의 부동호 방향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밑이 양수라고만 돼 있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핵심인데, 그 1의 기준이 없는 상태라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상태니까 당연히 값의 부동호 방향과 지수의 부동호 방향은 똑같이 그대로 성립하게 돼.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값이 왼쪽 크니까 지수도 왼쪽이 크다는 뜻이에요. 풀어줘요. 넘기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네, 마이너스 7. 따라서 x는 7보다 작다인데, 뭐 항상 우리가 많이 푸는 거지만 앞에 조건을 달고 있죠. 그럼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이것만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 7보다 작지만 1보다 커야 되니까 첫 번째 정답은 x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동시에 x는 양수여야 된다. 이게 공통범위죠.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이게 첫 번째 답이었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값의 부등호 방향이 왼쪽을 본다면 지수 부등호 방향은 반대를 봐야 된다. 자, 풀죠. 그럼 넘기면 이쪽만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여기 부등호 방향 반대, 여기 부등호 방향의 반대. x는 7보다 크다. 근데 보세요. 조건이 여기거든요. x의 탄생 과정은 0과 1 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 부등식이 풀리는데 이게 범위를 벗어났죠. 얘랑 공통 범위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는 해 없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x를 취하게 되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요? 아까 얘기했잖아. 미지수가 미지수로 표현됐을 때는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도 중요하지만 미시 1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그럼 미시 x잖아요, 지금. 미시 1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그랬죠. 얘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럼 1을 집어넣을까요? 1. 저도 1 집어넣으면 7. 1 집어넣으면 1. 1이 1보다 큰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것도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x는 1이 아니니까 이쪽에도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다면, 혹시 이 문제에 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럼 1이 1보다 크진 않지만 같긴 하지.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그때는 x가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등호가 없는 상태라 해가 없는 거죠. x가 1일 때는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 답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정답이다. 가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 이게 뭐예요? 절대 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단 우리가 지수에 대한 지수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는 문제는 아직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법을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봅니다. 다시 봤더니 느낌이 와요. 이거 치환 아니야? 똑같은 부분이 공통 부분 나오는데 얘를 t라고 두자. 변역을 설정하자. t는 양수여야 된다. 두 번째, 식을 고쳐 쓴다. t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t 플러스 k 이렇게.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거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 순간부터 t 범위가 나타나죠. t가 양수 범위 안에서예요. 그 범위 안에서 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치환을 했더니 모든 실수 x가 실제는 모든 양수 t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양수 범위 안에서 여기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늘 성립합니다. 그럼 이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되죠. 포물선이 아래를 보력하며 얘는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을 그냥 가로축을 t축, 세로축을 그냥 뭐 y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 평면 위에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놨어요. 포물선. 축의 위치는 t값 4에 있다. 근데 그림은 t가 0부터 그리려면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래요. 0이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t값 0이 여기 있어요.
0보다 큰 범위만 그려라.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는 안 그려진다. 자, 이렇게 그려진 범위 안에서 뭘 찾는 거죠? 항상 성립해야 돼요. 뭐가? 2차 부등식이잖아요. 2차 함수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가 이 범위 안에서, 그려진 범위 안에서 늘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그림을 정리해보면 이걸 요 부등호를 성립하려면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포물선이 x축에 이렇게 접하거나 t축이죠? t축에 접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 돼야 t 값이 양수 범위 안에서 이 이차함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차함수에 대한 함수 값이 양이 되거나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다라는 뜻은 접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케이스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핵심은 여기 있는 이 점이에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y좌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이 되거나. 그럼 t값 4일 때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k. 걔가 꼭점의 y좌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t값 양수 범위 안에서 이 포물선이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그래서 k값은 16보다 크거나 같다. 상수 k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8-2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맨 밑에 있는 거, 서연아. 맨 밑에 있는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가 나왔으니까 아마 절대 부등식 형태로 문제를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안이 부등식 문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고 봐도 5와 25분의 1은 관련된 밑이잖아요. 2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정리해보니 5 위의 지수가 x제곱 플러스 4x가 붙었고 여기는 5 위의 지수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가 붙겠네요. 근데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값의 부동호 방향과 지수의 부동호 방향은 이 모양대로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따라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은데 언제냐면 여기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넘기면 플러스 6x 플러스 2a. 많이 했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이게 항상 x축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결론은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 따라서 a의 범위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128만 원 주고 어느 구매한 침대를 중고로 팔아요. 근데 1년이 지날 때마다 25%씩 감가가 된답니다. 침대 가격이 54만 원이 될 때가 몇 년 후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처음에는 128만 원이 샀죠. 만 원이라는 단어 생략할게요. 1년이 지나면 25%가 감가가 돼요. 128만 원에서 돈이 빼기 된다는 얘기죠. 얼마큼 빼게 되냐면 원래 금액의 25% 이렇게 되겠네요. 25%면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럼 128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의 1제곱 2년이 되면 1년 지날 때마다 25%니까 전년도 금액에 전년도 이만큼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또 1년 지나면 또 전년도 금액의 25%가 감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128 이게 전년도 금액이죠. 이게 4분의 3이야. 그냥 4분의 3 쓸게요. 곱하기 4분의 3의 1제곱
자, 여기에 빼기 전년도 금액 곱하기 4분의 1. 25% 감가. 여기 공통 부분. 128 곱하기 4분의 3의 1제곱. 가로 다 빠져나오면 1 남고,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4분의 1 남고. 이게 4분의 3이죠? 결론은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보면 이렇게 식 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만해야 돼요. 이런 건 매번 이런 식으로 또 모든 문제가 다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 거라고? 원금액 가로 1 마이너스 이 백분율 100분의 25 예? n년 욕 같은데? n년 후 네. 근데 지금은 몇 년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둔 거죠. 그 1 빼기 100분의 25는 4분의 3이니까 이걸 고쳐 쓸게요.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원래 공식은 이겁니다. A1에 대한 A1에 대한 n년 후 뭐 x% 감가. 그럼 관계식을 쓰시오. A 가로 1 마이너스 100분의 x의 n제곱. 이게 관계식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근데 이게 감소가 되면 이렇게 쓰겠죠. 근데 만약 증가가 되면 그때 이거 플러스로 바꿔 쓰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고. 이게 54만 원. 아무래도 이 n값을 구하려면 이 앞에 있는 계수를 처리해야 되겠죠. 4분의 3의 n제곱. 128분의 54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64분의 27. 근데 64분의 27은 4분의 3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따라서 n은 3. 3년 후면 54만 원으로 떨어진다. 자, 로그함수의 정의를 봐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자, 지수함수는 원래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죠.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인가요? 그렇죠. 1대1 대응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구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그런 함수의 대표적인 게 지수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를 예전에 예를 들어봐 드린 적이 있어요. 얘는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항상 한 개이니까 함수는 성립하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항상 한 개니까 1대1 함수가 성립하는데 이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공역은 실수 전범인데 치역은 양수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실수 전범인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함수에서는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역함수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되니까. 원래는 지수함수가 전범위 안에서는 실수 전범위 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조건을 달았죠. 만약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니고 양의 실수, 양수 범위로 만약 범위를 제한한다면 그 양수 범위, 여긴 없다는 얘기죠. 양수 범위 안에서 보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그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역이 양수, 치역도 양수. 그럼 1대1 대응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건을 달면 그때는 지수함수도 역함수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함수를 구합니다. y는 a의 x제곱. 얘를 함수 f라고 합시다. 그럼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물론 뭐 이걸 x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바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x가 아니라 처음부터 d 바꿔놔요. 이렇게. 역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이걸 y로 정리하려면 이 y 지수가 앞으로 떨어져야 되거든. 지수를 떨어뜨릴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왕 취하는 로그라면 어차피 취하는 로그라면 로그는 밑을 가져야 되잖아요. 밑을 뭘로 잡아주는 게 유리하냐면 이게 y만 남는 게 좋기 때문에 밑을 a로 잡아주면 좋겠네요. 그럼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y는 로그 a는 1이니까 생략이 되고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써지죠. 따라서 만약에 함수 fx가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라면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밑이 a인 로그 함수로 바뀝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미시 1보다 크다는 걸 가정할게요. 미시 1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지수함수 형태를 띌 텐데 0,1을 지나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 성립하겠죠. 주어져 있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는 0,1은 1,0을 지나가게 될 테고 1,0을 지나가게 될 테고 여기 x축에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했던 이 범위가 역함수를 취하면 x의 범위는 y의 범위로 바뀌죠. x의 음의 방향에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한 거는 y의 음의 방향에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해요. y의 음의 방향이면 원점 밑이겠죠. 원점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y축에 닿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물론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봐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은 되죠. 이렇게. 모든 점들을 yx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x가 되며 이 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미시 a인 로그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 구조로 로그 함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밑의 지수함수의 기본형과 같은 밑의 로그 함수의 기본형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평행형 배우면 되겠지만 밑만 갖다 해서 무조건 역함수는 아니에요. 기본형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3의 x제곱에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y는 로그 3의 x. 반대로 y는 로그 2분의 1 x의 역함수를 취하라면 y는 2분의 1의 x.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밑을 취하는 기본형끼리는 서로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성립한다. 자, 근데 이 로그함수마저도 결국은 x값이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진수로 갑니다. x. 이게 변수죠. 변수 x가 진수로 하고 진수값에 대한 로그 a의 함수값을 y값 하나로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x 하나에 y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x 안에 y 하나, x 안에 y 하나, x 안에 그렇잖아요. x 안에 y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로 정의되며 그래서 이 함수를 로그 함수로 정의한다. 그럼 지수함수에서 이 밑에 약속이 있었죠? 이 밑의 약속은 일단 양수가 되며 동시에 1이 아니어야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a는 이 밑이죠? 얘는 1이 아니며 양수가 된다. 괜찮죠? 지수함수에서 이 x는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는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가 이리로 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x의 진수도 양수가 된다. 잠깐만요. 네,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죠? 근데 밑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y값이 항상 양수만 나타나죠. 근데 원함수에서 y값은 역함수에서는 x로 표현되죠. y가 양수이므로 여기 역함수를 취했을 때 저 y가 x로 바뀌면서 이 x인 진수는 양수가 된다. 그리고 보니 로그에 정의할 때 배웠던 거죠. 밑이 1이 아닌 양수이며 진수는 양수로 정의된다. 로그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다 지수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끌고 와서 로그의 정의를 내릴 때 앞에 배운 로그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래프를 여기 이제 책에서 이제 그려줬는데 지수의 그래프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같은 밑의 로그의 그래프도 지금처럼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지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로그를 막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지수가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함수 0,1을 지나며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였죠.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1,0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은 이렇게 지수함수를 취하게 되면 그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죠.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여기는 이 점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이 점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쯤 찍힐 거예요. 여기는 이 점은 0,1을 찍혀서 여기쯤 찍히겠죠. 그 점들 대칭 이동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얘도 감소, 얘도 감소해요. 오른쪽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래프 얘는 좀 쉬운데 이건 조금 헷갈리죠. 몇 번 자꾸 보셔야 됩니다. 아, 저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고. 근데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였냐면 항상 지나는 점이 중요했었죠. 지수함수는 항상 0,1을 지난다.
그럼 로그함수는 항상 1,0을 지나간다. 역함수니까요. 0,1의 역함수. 네, 1,0. 그리고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존재했는데 그 점근선이 어디였죠? y는 0이었죠. 근데 이게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xy가 뒤바뀌기 때문에 로그함수의 점근선도 존재해요.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x는 0이 됩니다. y는 0이 서로 맞바뀌어서 x는 0. 근데 x는 0이 y축이죠. 그래프가 로그함수는 y축 점근선이 만들어져요. 점점 y축에 가까워지지만 y값이 그러니까 저기 y축에 닿진 않아요. y축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는 x가 0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로그함수는. 그리고 보니까 로그함수 x가 뭐였냐면 진수예요. 진수는 0이 될 수 없죠. 양수만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마저도 이렇게 대칭 이동된 yx 대칭 이동된 결과로 나타난다. 얘도 그랬죠? 점근선이 x축. 그럼 얘는 점근선이 y축.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만들어지며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 아시겠습니까? 자, 내용을 한번 밑에 있는 거 정리해 봅시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로그함수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로그함수만 그립니다. 로그함수. 미시 1보다 클 때. 여기 써있네요. 미시 1보다 클 때. 미시 1보다 작을 때. 미시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증가함수. 미시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 공통점은 둘 다 1, 기본형일 때 둘 다 1,0을 지나며 점근선이 공통적으로 y축을 갖는다. 됐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정역 범위인 x 범위가 실수 전범위였고 y값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네, 로그함수는 y값 범위가 지수함수의 x값 범위인 실수 전범위가 역함수를 취하면서 로그함수에는 y의 범위가 실수 전범위로 확장이 되고 반대로 지수함수에서 y값 범위였던 양수가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로그함수에서는 x범위, x인 진수가 양수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프를 반쪽만 그려야 돼요. 축을 기준으로 반쪽. 기본형일 때는 오른쪽만 그리죠. 양수값만 그리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축의 왼쪽이 그려지기도 하겠지만 기본형은 다 y축 오른쪽 양수 범위에서만 그림이 그려지고 1보다 클 때는 증가, 1보다 작을 때는 1,0을 지나면서 감소.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잘 정리해서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수함수 할 때는 똑같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천천히 하게 되면 이 명령 여러분이 모르진 않으실 테니까 다만 여기 1번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수함수에서는 이게 좀 핵심이었죠.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할 때는 y는 a의 x제곱을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y는 a가로 x-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점근선이 y는 0이었죠. x축. 그럼 얘는 x축으로 움직일 때는 좌우로 움직일 때는 어차피 x축이 점근선이었으니까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여봐야 어차피 점근선은 안 바뀌는데 여기 뒤에 붙어있는 숫자 상수값이 y축 평행이동이고 y축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근선이 바뀌죠. y는 n이 점근선이었죠. 그런 구조였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점근선을 몰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점근선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럼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y는 로그 ax라는 기본형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로그 한 다음에 a 자리 대신에 x-m이 들어가고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어디가 점근선이었냐면 y축인 x는 0이 점근선이었어요. y축이 점근선이야. 그럼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점근선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프 y축에 대해서 점근선이 만들어졌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위로 올려봐야 어차피 계속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과는 점근선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어디에서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게 되냐면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점근선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로그함수일 때는 x축 평행이동의 이동을 물어보는 숫자가 그게 점근선의 위치가 돼요. 결론 이 진수가 0이 되는 값을 조심하셔야 돼요.
진수가 0이 되는 값, x는 m. 이게 점근선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점근선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빠르게 한번. 일단 뭐 역함수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앞쪽에서 우리 역함수 구하는 계속 연습했잖아요. x가 뒤바꿔 사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여기 봅시다. 네, 정역과 점근선 그래프 그리고 정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그래프는 좀 이따 그리고요. 정역과 점근선 방정식. 정역이 뭐예요? 로그 함수의 x의 범위죠. 근데 x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진수에 있잖아요.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의 오른쪽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렇죠? 그 다음은 보통 이제 왜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그 로그는 0이 되죠. 그리고 x에다 0 대입하면 되겠네요. x에 0 대입하면 0 아니면 딴 거 2 집어넣어도 돼. 아니, 뭐 1 집어넣어도 돼. 로그 2의 2는 1인,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근데 보통은 진수 0만 들면 계산이 편하니까.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로그 1이 되고, 그 값은 0이 되고, 0, 그때 y 값은 1이죠.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 이 점.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증가함수. 이런 식으로 그리면 대략 그리시는 거예요. 대략. 그림을 그렸고 정역 범위는 x가 1보다 크며 점근선은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값이 점근선이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점근선을 찾아주시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도 근데 이거는 대칭 이동했네요. 천천히 봐야 되죠. 이게 뭐죠?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이건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죠? 일단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다는 얘기는 y축 대칭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로 만들었고 다시 얘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였던 거죠. 근데 걔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게 약간 이쪽에서 급격히 이쪽으로 이렇게 꼭 구부러지는 이런 모양이 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걸 위로 3칸만큼 끌어올려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점근선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위로 끌어올릴 때는 아무 관계없다고 그랬죠. 위로만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일 텐데 이게 위로 3칸 가면 마이너스 1,3을 지나며 점근선이 여전히 y축인 이런 로그 함수가 그려지겠다. 그래서 먼저 정역 범위를 구해라. 정역은 항상 진수 범위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x는 0보다 작다. 이게 정역 범위가 되고 그 다음은 이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뭐라고 그랬죠? 점근선의 위치라고 그랬죠? 진수가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의 위치니까 x는 0이 된다. 이게 점근선이다.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1,0을 지나던 점을 위로 3칸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1,3을 지나갈 것이다. 물론 이 점 말고 딴 점도 괜찮지만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대략적 그래프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까지 한번 해봅시다. 필수의 3번 문제. 자,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식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의 비값을 계산하시오. 천천히 합시다. y는 로그 3의 x.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 y축으로 1만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정리하면 y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x 플러스 1. 다시 얘를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그래서 y 마이너스 1 넘길게요. 마이너스 1은 로그 3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이렇게 플러스 1. 저거랑 비교하라는 얘기잖아요. 비교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진수만 딸랑이 있고 뒤에 숫자가 안 붙었죠? 근데 얘는 진수 말고도 뒤에 상수가 따라 붙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붙이라는 얘기예요. 로그에 덧셈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1을 상황상 저기 답에 끌어다 맞추려니까 로그 3에 3으로 바꿔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로그 3에 같은 미수의 로그의 덧셈이잖아요. 로그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럼 진수끼리 곱셈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구나. 따라서 x 앞에는 개수 마이너스 3, 뒤에는 상수값은 3.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정답이다.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여기가 1,0이죠. 이게 좀 표시되어 있죠? 1,0. 로그 함수는 로그에서 기본형이니까 1,0을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크게 할까요? 어차피 ABC 한 번 구하면 되니까. y는 x의 그래프가 왜 그려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가 1,0이고 그럼 이 점의 위치는 1,1이 되겠죠. x값 1일 때 y값도 1인 거니까 y는 x랑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이렇게 움직여보면 다시 여기 위치가 y값 1이 되는 a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의 위치는 a,1이에요. 그럼 a,1이 이 로그함수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하죠. y는 1. x에다가 a를 대입하죠. 로그 2의 x. 따라서 2를 1만큼 거듭 제곱하면 x값이 되는 거니까 x는 x에다 a를 대입했죠. 네. a는 2가 된다. 그럼 이게 2였어요. 그럼 2를 여기다 x값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가 2,2. 그럼 여기가 y값 2.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점의 좌표가 y값 2고 x값은 b,2. b,2를 다시 여기다 대입한다. y는 2, 로그 2의 b. 따라서 b는 2의 제곱이 b값이죠. 4. b가 4가 되네요. 그럼 4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요. 여기 x값이 4잖아요. 그럼 여기 y값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4가 되겠죠. 4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c,4. c,4가 다시 저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y값 4를 대입하고 x값에 c를 대입해요. 이렇게. 그럼 c는 2의 4제곱이 c값이죠. 16. 문제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A, B, C 이렇게. 됐죠? A는 2, B는 4, C는 16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밑에 딸려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푸세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